여러분들 그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먼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씨도 좀 덥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의 뭔가 이 열정으로 이 더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이 좀 재밌게 저희 1시간 동안 1시간 10분 정도 콘텐츠 재밌게 이제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한번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제 성우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데이터독에서 이제 데이터독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는 이성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뭔가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뭔가 세션을 저희 쪽에서 대부와 같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 또 참여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데브 시스터즈 분들 모시고 데브 시스터즈의 모니터링 노하우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핵심 노하우 히든 시크릿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여쭤볼 거예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질문 주신 뭐가 있나요? 저희가 질문 주시는 분들께는 항상 챙겨드리는 게 있습니다. 커피 쿠폰이랑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질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저희 앞에 서 있는 저희 두 명은 성욱님은 같이 저하고 같은 팀으로 이제 데이터독에서 기술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 데이터독 잘 도입하시는데 도움드릴 수 있는 엔지니어링 팀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젠다 한번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젠다 일단은 뭐 데이터독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한 3분 버전으로 짧게 간단하게 이제 소개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데브 시스터즈의 테크 컬처 매니저님이 계세요. 그래서 데브 시스터즈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일한다. 라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좀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세션 준비되어 있죠? 네, 아무래도 오늘 데이터독을 잘 쓰고 있는 그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는 왜 데이터독을 도입을 했는지를 알아야지 저런 데서 저런 페인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모니터링을 강화하셨구나. 이런 거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도입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데브 시스터즈의 꽃미남 네 분 올라오실 겁니다. 패널 토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 이제 올라오셔서 같이 제가 보기에는 꽃미남입니다. 네, 네 분 그 엔지니어링 팀의 이제 VP님이신 오승용님하고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개발팀 그리고 데브옵스 팀 그리고 플랫폼 개발팀 리더분들께서 올라오셔서 어떻게 이제 모니터링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실제 이제 그런 프랙티스에 대해서 좀 배워보실 예정이고요. 자, 그다음에 좀 랩업하고 또 네트워킹 세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칵테일 리셉션 하면서 뭐 자유롭게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쪽 오른쪽 끝에가 이제 데모 스테이션이 뭐 여러분들 혹시 엔지니어 분들 저기 한 3-4분 정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기서 상담 받으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데이터독 한번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3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네, 4분 주세요. 4분. 네. 일단 그래도 데이터독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데이터독이 어떤 거고 어떤 거 볼 수 있는지 좀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독은 사용자부터 백엔드까지 이제 엔드투엔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성욱인데 성욱이라는 사용자가 앱에서 무슨 행동을 했을 때 그랬을 때 프론트에서는 특이사항 없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로그인할 때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게 프론트 때문이었는지 백엔드 때문이었는지 이런 엔드투엔드로 연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실제 백엔드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서버나 뭐 컨테이너나 뭐 쿠버네티스의 특정 파드가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프론트부터 백엔드까지 서버까지 연계해서 보여드리는데 이제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클라우드 비용의 가시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모니터링이 필요하시다 안 그러면 클라우드 비용 가시성이 필요하시다 그 외에 다른 테크 스택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시다면 데이터도 좀 기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각 팀별로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이 다 다를 텐데요. 크게 이제 3가지 키워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우님이 말씀해 주셨던 엔드투엔드 고민하시는 고객분들 데이터도 고민하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저희 클라우드 비용, 자, 피놉스 고민하시는 분들, 네, 피놉스 고민하시는 분들 데이터도 고민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표에 표현은 안 했는데 시큐리티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브세곱스로 뭔가 모델을 전환하고 계시는 그런 고객분들 데이터도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데브 시스터즈 컬처 매니저신 정경환님 무대 모시고서 한번 데브 시스터즈는 이렇게 일한다라는 거 한번 얘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환님 밖으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데브시스터즈 기술본부에서 테크컬처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전경아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그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게 나오는데 들으시는데 아마 불편하시겠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나오신 승용님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브시스터즈에서 기술본부의 엔지니어링 VP 담당하고 있는 오승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나 많은 분이 오실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데이터독을 쓴 지 이제 8년이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데이터독이라고 하면은 뭐 멍멍이가 뭐가 데이터가 붙어서 무슨 데이터 분석 제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뭔가 이런 저희의 조그마한 저희 한 10명, 20명쯤 와가지고 피자 먹으면서 이렇게 할 줄 알았던 행사가 이렇게나 커져가지고 저도 되게 놀랐는데 일단 데브시스터즈가 어느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게임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셨다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저희 소개를 마치고 나서 이제 경아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을 해보신 분들이 제가 뭐 굳이 손을 들게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데브시스터즈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글로벌하게 지금은 저희가 한국보다 미국이라든가 이런 해외 사용자분들이 더 많거든요. 이런 글로벌한 쿠키런 시리즈의 개발사이자 퍼블리셔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글로벌 누적 이용자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쿠키런 킹덤이라든가 온브레이크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하루에도 수백만 명 이상의 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게임들이 서비스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 다다음 주 3주 뒤죠. 네. 쿠키런 모어비탑이라는 또 새로운 게임이 지금 사전 등록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경아님께서 저희 개발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 다음에 데이터 도입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저희 개발 문화 중에 두 가지를 소개를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기술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기술 블로그 보신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기술 블로그에는 저희 동료분들께서 일하면서 마주한 다양한 문제들을 되게 심도 있게 고민해서 풀어나간 과정들을 잘 써주고 계세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은 들어오셔서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또 사내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이걸 다 자발적으로 해주고 계세요. 뭔가 보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다들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식 공유에 진심인 분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외부의 컨퍼런스를 가게 되면은 이것도 자발적으로 하신 건데요. 세션별로 다 정리를 해서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세션에서 어떤 것을 희망하는지도 정리하고 동료분들한테 혹시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 세션 있나요? 그럼 제가 가서 들어볼게요.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갔다 와서도 정리해서 데브시스터즈 구성원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된 문서로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GitHub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은 각종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 생태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프로젝트만이 아닌 다양한 개발 구성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오신 데이터도 라이브나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했던 스칼라 개발자 미더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내부 구성원분들의 외부 개발자와도 소통하고 싶어요 하는 니즈가 있으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행사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때도 다양한 경로로 안내 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데브시스터즈에서 데이터독을 어떻게 도입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또 오늘 이제 패널 토크에서 저희들이 사용 사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릴 텐데 그럴 때 조금 그 질문을 이런 거는 데브시스터즈 분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질문해보면 좋겠다거나 아니면은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패널 토크도 있지만 끝나고 나서 이제 리셉션 때도 저희 발표자뿐만 아니라
또 되게 많은 분들께서 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들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단서를 드린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의 데이터독 유저분들은 정말 다양한데요. 사내에 지금 100분이 넘는 분들께서 데이터독 접근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좀 쪼개서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데브옵스 팀에 가까운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프라 팀이 있습니다. 인프라 팀은 중앙에서의 데브옵스 팀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게임 내지는 빅게임 조직들과 협업을 하면서 인프라의 아키텍처를 개선한다든가 로스 테스팅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든가 이런 스크립트를 드린다거나 뭐 모니터링을 해준다거나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 데브 시스터 조직의 데브옵스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브플레이라는 게임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조금 여러 가지로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게임에서도 보시다시피 모든 게임에는 다 로그인이 있고 결제가 있고 물론 이제 오프라인 게임은 없겠지만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있는 데브플레이라는 게임 플랫폼 팀에서 이런 핵심적인 공통 기능들을 개발하고 게임 팀에서는 게임과 관련된 기능들을 개발하도록 해서 게임 팀들에서 빠르게 게임성 기반으로 진짜로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면은 저희의 데브플레이 플랫폼을 탑재해서 빠르게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플랫폼에서도 여러 가지 서버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독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게임별 서버팀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쿠키런 온브레이크 팀의 서버 리드분께서 오셨는데요. 이제 좀 이따가 또 많이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게임 서버의 기능 개발, 운영 이런 것들을 회사에 따라서 인프라 팀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곳들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게임별 서버팀에서 운영까지 같이 담당을 하고 이제 중앙 데브옵스 팀은 그런 운영들을 편하게 만드는 기능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비슷한 결이지만 조금 다른 데이터 플랫폼 팀이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팀은 회사 내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빠르게 수집하고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다양한 스테이트풀한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데이터독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분들이 약간 데이터독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어서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보면 리드온리 권한은 되게 많은 분들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의 이제 게임의 운영 파트에 있는 분들도 게임에 장애가 났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독 같은 걸 들어가서 직접 대시보드를 보시면서 저희들이 공유를 해주기 전에도 바로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권한들이 열어드린 형태로 많은 분들께서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데이터 플랫폼이 따로 구축이 되어 있지만 구축이 되기 전에는 주요한 실시간 매트릭들을 데이터독으로 보내서 뭐 예를 들어 매출이라든가 지금 동접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독에서 제공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금 데이터독을 사내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어떻게 데이터독을 쓰게 됐는지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되게 예전부터 AWS를 쓰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사실 제가 입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2011년부터 AWS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 AWS가 셋업되기 전이었는데요. 당시에 회사 자체가 되게 규모도 작았지만 회사의 목표는 한국 시장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을 타깃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침 이런 클라우드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운영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쿠키런 포 카카오라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게임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당시에 런칭할 때 서버 개발자가 딱 한 분이었습니다. 데브옵스 뭐 이런 것들 다 한 분이 진행을 했었고요. 당시에 따로 시스옵스 개발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클라우드의 이 장점을 잘 활용해서 런칭을 좀 성공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그 컴퓨팅 자체에 대해서는 AWS라는 이런 혁신적인 이런 회사가 나오면서 AWS 뭐 EC2라든가 S3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클라우드의 기능들이 많이 생긴 반면에 제가 느끼기에도 모니터링은 사실 발전 속도가 그에 비해서 많이 느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많이 쓰고 있는 기능들이긴 하지만 뭐 제빅스라든가 클라우드 와치, 그리고 이제는 잘 안 쓰이지만 스태츄 뒤에 그래파이트 같은 좀 한 5년 10년 전에는 좀 많이 쓰셨을 법한 그런 스택들을 당시에 저희들이 썼었는데요. 이 모니터링이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저희의 서버 인원들이 되게 작고 따로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부수적으로 이런 일들을 게임 서버의 개발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스테이트풀하게 잘 쌓아놔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인데 관리상의 어려움이라든가 한 번은 이제 작업자의 실수로 이 스테치드 그래파이트에서 적재되어 있던 그런 매트릭이 날아가는 경우들도 있었었고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모니터링 분야의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드디어 이제 클라우드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쿠키런 포 카카오의 모니터링 스택을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로 2016년도에 전환을 하게 됩니다. 사실 너무 좋기는 했어요. 이걸 처음 이제 서비스를 런칭하고 나서 사내 구성원분들께서 정말 좋아했는데 예전보다 너무 편하다 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게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특성상 예를 들어 푸시를 보내면 갑자기 유저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게 이제 그냥 조금 들어오면 뭐 서버 운영자 입장에서 좋을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스테이트리스한 웹서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오토 스케일링을 하거나 푸시 같은 걸 보내기 전에 미리 스케일링을 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스테이트풀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좀 애매한 지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띄워놓자니 비용적으로 너무나 부담이 되고 작게 띄웠다가 스케일링을 하자니 뭐 아시다시피 이런 스테이트풀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케일링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2016년쯤 되면서 사실 그냥 EC2에 내가 개발한 솔루션을 올린다, 어플리케이션을 올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되게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이런 것들마다 다 모니터링 해야 될 부분이 다른데 이걸 하나하나 내가 다 읽어가면서 매트릭들을 만들어서 이 프로메테우스에 써줘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인테그레이션들이 커뮤니티에서 나와가지고 사실 부족함이 없지만 당시에는 좀 부족함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2016년에 쿠키런의 차기작 당시 쿠키런 V 버전 2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게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새로운 게임을 런칭했을 때 분명히 많은 유저분들께서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게임 같은 경우는 런칭을 했을 때 런칭 첫날, 둘째 날 이럴 때 갑자기 장애가 나고 이슈가 생겨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고 그런 경험을 유저들이 다 인식으로서 가져가게 되면은 이 게임 그냥 들어갔더니 뭐가 안 돼. 그냥 안 할래. 나 지워버릴래. 라고 이렇게 지워버리는 순간 사실 저희들은 그 유저분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새로운 게임을 런칭하면서 이 모니터링 스택이 되게 중요하겠다. 왜냐면은 서비스가 터질 때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스택이 보통 같이 터져요. 카디널리티가 갑자기 늘어난 무언가 이슈가 있다든가 했을 때 터지면 사실 저희는 빨리 모니터링 그 스택을 봐가지고 장애를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모니터링 스택이 맛이 가서 그걸 먼저 복구하느라 뭐 못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뭔가 이거를 그래서 그러면 사스 서비스를 쓴다면 우리의 조건에 맞는 사스가 있다면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렴풋이는 했지만 당시에 이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쓸만한 것들이 썩 좋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AWS 클라우드워치 역시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또 한 컨퍼런스에 갔는데 당시에 한국인 개발자분께서 진행을 했던 세션이 있었는데 데이타독에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사이언티스트이신데 지표에서의 어노멀리 디텍션을 해가지고 뭔가 이상한 것들이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를 데이타독에서 제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당시에 사실 이 정도의 기능조차 서비스하고 있던 그런 곳들이 많지 않았거나 내지는 이걸 저희가 운영을 직접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가 사스인데 이런 기능들까지 할 정도면 되게 안정적인가 보다라는 판단을 좀 하게 됐던 계기였었고 그래서 이 컨퍼런스를 다녀오고 나서 거의 한 달 만에 저희의 이런 스택들을 다 데이타독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되게 정말 잘 워킹했었던 게 출시 하루 만에 저희가 앱스토어 1위를 찍었었고 당시에
하루에 수십만 명의 유저분들께서 회원가입을 때렸는데 아시다시피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로그인과 별개의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보틀넥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빨리 잡을 수 있어가지고 정말 다행이었었죠. 그래서 사실 이때 경험들을 기반으로 한국지사가 셋업되기 전에 저희가 이미 이렇게 데이터독의 홈페이지에 저희의 케이스도 이렇게 넣어놨는데 영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되게 간단한 용어로 돼 있어서 궁금하신 분께서는 한번 살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처음 쓸 때는 여기는 딱 이 인프라스트럭처 요거밖에 없었어요. 사실상 로그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실 너무 제품들이 많습니다. 약간 고객 입장에서 약간의 페인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SA 분들께서도 이제 이 서비스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알고 계신지 정말 놀랍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여기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다 쓰고 있지는 않고 니즈에 맞춰가지고 선택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APM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는 잘 쓰지 않았던 게 저희의 많은 이제 API 서버들은 고로 되어 있고 당시에는 되게 APM 관련된 기능들이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다가 JVM 기반의 쿠키랑 킹덤 서버를 운영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ZGC라는 새로운 GC를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얘도 데이터독에 이런 것들이 없어라고 이제 피드백을 드렸더니 바로 또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되게 데이터독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커졌지만 정말 각각의 기능들에서 애자일하게 개발이 되고 있다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저는 되게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당시에 저희가 2016년도에 데이터독을 쓰게 만들었던 그 빠른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요 매트릭의 그래프들 그런 것들의 핵심 기능이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고 잘 발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제 어떤 서비스들은 어느 순간에 이제 올라가면서 뭐 가격이 너무나 올라버린다거나 뭔가 되게 서비스의 그 본질이 변질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데이터독은 그 본질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고 있는 게 저희 고객 입장에서 정말 즐거운 경험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는 여기도 이제 제 얼굴이 들어가 있는데 그 베타나 프라이빗 서비스로 저희들이 미리 다른 고객분들을 접하기 전에 개발 단계에서 저희들이 먼저 써보고 의견을 드리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가질 수 있었고요. 그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아마 좀 이따 홍보해 주실 것 같은데 데이터독 코리아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작년에 데이터독 컨퍼런스에서도 발표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그 소개해드릴 만한 느낌으로서의 저희의 이제 데이터독 활용 사례들 같은 경우는 이 영상에서 대부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패널톡에서 사실 질문 위주로 내지는 뭐 도중에 또 이제 질문들이 있으실 때 그거 답하는 것 위주로 많이 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퀴즈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그래도 이제 얼마나 잘 들으셨나 한번 확인차 퀴즈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도 혹시 대부 시스터즈가 데이터독 한국에서 아마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빨리 데이터독을 도입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정말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 도입하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데이터독 선물 드립니다. 앞에 앉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 장표 있는 김에 하나만 더 가볼게요. 데이터독 한국지사는 언제 생겼을까요? 혹시 손 한번 이게 좀 어려운데요? 힌트 안 나가나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모르시는군요. 네. 네. 19년 정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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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트 혹시 성함이 이성찬. 네, 축하드립니다. 성찬님. 네. 네. 그렇게 저희가 중간중간 이제 질문 드리거나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질문 주시면은 뭐 이렇게 다채로운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세션 좀 기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도 넘어가기 전에 데이터독 도입한 거에 대해서 정말 총괄님께서 많은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뭐 다양한 좀 레가시 테크 스택에서 왜 넘어오셨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질문 하나 받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저도 이제 뭐 한편에 뭔가 모니터링의 스타트업이 어떻게 모니터링이 이제 고도화가 되었는지 뭐 이런 일련의 스토리를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 저희 말고 총괄님께 질문 있으신 분, 네, 손 들어주시면.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하고 커피를 손 들어주셨네요. 네. 네. 네, 지금 한진의 김미성 과장님께서 이제 질문 중이십니다. 네.
네, 저 하나 질문이 최초에 대비해서 현재 지금 데이터독에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나 EKS 기반에 몇 개나 올라가 있고 데이 DB는 몇 개나 올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치적인 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나중에 좀 이따 세션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사실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2016년에 마찬가지 도입을 하긴 했는데 당시에는 되게 프로덕션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퀄리티는 아니었어가지고 EC2로 다 운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딱 그 게임 서버에 해당하는 영역에 EC2만 띄웠다 보니까 수량도 100개가 안 될 정도에 되게 좀 작게 쓰고 있었다가 점점점 지금은 뭐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확장해가지고 쓰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 커피 쿠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 대략적으로 이제 트래픽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실 때 글로벌 유저 1억 명 그리고 MAU 2억 명, 2억 명 그리고 MAU 뭐 한 100만 이상 나오는 뭐 이런 서버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예측은 되실 거예요. 뭐 수십 개의 클러스터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 정도 네. 볼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아무래도 오늘 이제 훈남 네 분 중에 한 분을 뵀습니다. 벌써 뵀기 때문에 남은 세 분도 이제 모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채널 톡을 좀 해보면 라이브 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승용님께서는 인사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네 분 먼저 다 자리에 좀 앞으로 모시고 소개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시면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맞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훈훈합니다. 저는 이제 내려가고 싶은데 그래도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저희 스튜디오에서 오신 네, 안녕하세요. 제분부터 네. 네, 저는 지금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팀에서 서버팀 리드로 업무하고 있는 이제 황재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10초 버전으로 좀 해주시면 조금만 더 길게 혹시 가능하실까요? 방금 10초가 안 됐나요? 네네. 뭐, 어떤 일 하시는지 뭐 네. 뭐 이제 저도 이제 그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서버팀으로서 이제 하는 일은 이제 아까 슬라이드 나왔듯이 기본적인 이제 게임 서버에 새로운 기능들을 이제 추가하고 뭐 그거에 대한 테스트도 마련하고 이제 뭐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같이 개발하는 개발팀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운영 툴들도 개발을 하고 뭐 데이터독을 사용해서 모니터링과 이제 뭐 기타 등등도 많이 하는 업무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나중에 질문하실 때 좀 편하게 질문하실 수 있도록 여기 하시는 롤도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스피커분들은 여기 롤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말 소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데이브옵스 팀장님 네, 소개 좀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 인프라셀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 맡고 있는 이창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데브시스터 처음 왔을 때는 이제 이쪽 그 오븐브레이크 팀에서 서버 개발자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셀로 와서 데브옵스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팀장까지 맡게 되었고 뭐 저희 팀에서는 이제 뭐 인프라 뭐 구축 뭐 모니터링 뭐 되게 여러 가지를 뭐 SRE 업무까지 겸하는 데브옵스 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승용님 그래도 한마디 더 하시겠어요? 네. 방금 전에 발표했던 오승용입니다. 제가 이제 엔지니어링 VP를 하고 있지만 또 부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뭔가 데이터 도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오늘 톡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플랫폼 쪽 팀장님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대영이라고 하고요. 이제 데우시스터즈 내에서 백엔드 셀이라고 불리는 이제 중앙 플랫폼 조직에서의 백엔드 서버 개발 팀의 이제 팀 리드 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네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뭐 정리하면 두 개발 팀장님과 그리고 데브옵스 팀장님 그리고 그 데브옵스 팀과 개발팀의 보스까지 네, 네, 뭐 리더까지 깔끔한 정리. 네, 괜찮은 것 그렇게 같아요. 이제 지금 올라오셨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모니터링 기술 노하우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각 팀별로 어떻게 데이터독을 사용하시는지 뭐 먼저 차례대로 먼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먼저 이제 저희 게임 개발팀에서 어떻게 사용하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뭐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여기 있듯이 이제 서비스 운영 중에 이제 실시간 지표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있는 그래프는 이제 RPS 이제 리퀘스트 퍼 세컨드라 해가지고 저희 서버가 지금 얼마나 요청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 제외에도 이제 리소스 사용률, 뭐 CPU나 메모리 등의 사용에 이상이 없는지 등등을 저희가 보통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이외에도 저희는 매출이나
뭐 플레이 통계 같은 것도 이제 데이터도 커스텀 메터릭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뭐 지금 저희가 뭐 신규 출시한 패키지가 뭐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저희가 신규 출시한 모드가 얼마나 플리해되고 있는지 등등도 같이 데이터도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이제 게임 기획자분들도 같이 잘 확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외에도 저희 옆에 있는 이미지처럼 저희가 장애 상황에 트리거되는 데이터도 모니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보다 빠르게 이제 장애 상황을 인지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 원인을 파악을 하고 대응할 수 있게 마련해두고 있고, 이제 이 슬라이드 첨부하기는 어려웠지만 이제 뭐 데이터도 APM 기능을 사용해서 저희도 이제 서버의 프로파일링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뭐 신규로 만든 기능에 뭐 성능적 문제는 없었나, 아니면 저희가 실수로 잘못 뭐 메모리 릭을 만들었다거나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주로 게임 개발팀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 지표, 성능 지표, 그리고 뭐 비즈니스 관련된 뭐 매출 지표도 또 매트릭으로 수집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뭐 더 나가서 그런 이제 API나 이런 로직 내에 뭔가 옵티마이제이션 뭐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이제 프로파일링으로 이제 하시는 것까지 좀 얘기해 주셨고, 뭐 대시보드나 알람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특이 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치하시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다음 혹시 데브옵스 팀장님 어떠실까요? 네, 제가 마지막에 답변하는 게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플랫폼 팀장님 한번 가볼까요? 네. 근데 사실 앞에서 재영님이 거의 다 많은 케이스를 커버를 해주셔서 사실 저희도 되게 비슷하기는 하고요. 뭐 조금 이제 그나마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 플랫폼 서버다 보니까 사실 되게 그 기능별로 몇 가지로 쪼개져 있는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사실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메인 중앙 서버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아이템 지급을 담당하는 서버라거나 뭐 쿠폰을 담당하는 서버, 또는 뭔가 유저들에게 푸시를 보내주는 서버 등등 이제 어떤 플랫폼에서의 기작들이 저희 내부 컴포넌트들 사이에서의 API 연계 같은 식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서비스들 간의 통신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추적하는 것이 좀 디버깅을 하거나 저희가 개발하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서 APM 같은 걸로 서비스 맵 같은 거를 좀 잘 구성하는 것이 사실 저희가 되게 주로 하고자 하는, 좀 최근에 많이 타깃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뒤에 캡처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사실 왼쪽에 있는 서비스 맵도 아마 저희 이제 플랫폼 백엔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의 서비스 맵 같은 것이 보인다거나, 또는 이제 중앙 플랫폼이니까 이제 게임 서버 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 플랫폼 서버들까지 어떻게 타고 가는지도 사실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에 있는 저 스팬에서의 저 퍼센테이지가 같이 적혀 있는 것들은 게임 서버 쪽에서의 요청에 대한 그 API 스팬이거든요. 그러면 게임 서버가 요청을 뭔가를 주는데 저희 쪽 서버까지 어떻게 타고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 게임 팀도 저희의 중앙 로직을 뭔가 어디서 뭔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확실히 쉽게 볼 수 있는 정도로 좀 더 메시 형상을 구현하는 것을 요새는 조금 더 많이 타깃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서버 개발팀에서 이제 전달되는 이제 요청들과 이 플랫폼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API 간의 이제 연관 관계, 디펜던시, 네. 그리고 뭐 한마디로 이제 분산 트레이싱이 되겠죠. 뭐 이런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좀 효율성 높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승용님은 혹시 다 너무 잘 설명해 주고 계셔가지고 언급할 건 없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다른 세션에서 많이 언급 안 될 것들 중에서 데이터독에서 또 이런 인프라 자체의 모니터링 이외에도 조금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뭐 신테틱 모니터링, 이게 오늘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톡에 짧게 들어가 있나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잡스라고 해가지고 이 스파크 클러스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혁신적인 그런 또 제품이 있어서 되게 지금 아직 프라이빗 베타로 쓰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열린다고 하니까 또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라이빗 베타 과정에서 같이 베타에도 지금 참여를 해주셔서 같이 저희 데이터 잡 모니터링을 뭔가 잘할 수 있도록 이제 피드백도 많이 주고 계셔서 너무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창원님 한번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프라 같은 것도 관리를 하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되게 어떻게 볼까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기본적인 뭐 그 모니터링 틀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호스트 레벨의 이제 모니터링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쿠버네티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쿠버네티스 측면의 모니터링 이렇게 뭐 세 가지 그 뭐 디멘션에서 접근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플리케이션 차원의 모니터링은 이제 두 분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는 첨언할 게 딱히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호스트 레벨의 모니터링은 사실 그 저희 그 AWS 써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클라우드워치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호스트 머신이 어떻게 뭐 상태가 어떤지 뭐 네트워크 트래픽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이제 그것과 조금 비슷하게 그 AWS에서 그 인터그레이션 같은 거를 이제 데이터 도구로 잘 잡아놔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대시보드를 또 만들어 구성해두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도기 대시보드 같은 게 되게 뭐 예쁘고 빠르고 그렇거든요. 그 아무래도 클라우드워치 대시보드보다는 이점이 좀 크다고 생각해서 어지간하면 매트릭들은 다 옮겨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 쪽 매트릭은 넘어가는 게 부탁드리고요. 그 이벤트 같은 거를 많이 그 캡처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커스텀 매트릭 같은 거 활용해서 뭐 EC2O 뭐 서비스 네트워크 메시 같은 것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좀 약간 플러스가 되는 게 쿠버네티스 이벤트를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보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연동을 잘 해두면은 클러스터에서 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지 잘 알 수 있고 어떤 클러스터에서 뭐 어떤 파드 네임스페이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되게 쉬운 UI에서 볼 수 있어가지고 되게 빠르게 무슨 문제를 파악하거나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뭐 저기에서 이제 필터 같은 걸 잘 설정해서 뭐 OM 같은 걸 탐지하도록 만들어 두면은 이제 뭐 즉각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뭐 기반 같은 게 되기도 합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데브시서치가 검색해 보면 뭐 윈도우즈 쿠버네티스부터 시작해서 정말 쿠버네티스 관련되어 있는 문서도 많이 적으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도 쿠버네티스 모니터링 때문에 궁금한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이런 매트릭 아까 말씀하신 OOM 이벤트 같은 것들 포함해서 우리는 이런 매트릭이나 이런 이벤트들은 꼭 알람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사실 뒷부분에 조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장표를 준비해두긴 했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컨테이너의 뭐 리퀘스트 대비 이제 얼마나 CPU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뭐 메모리 사용량 같은 거 뭐 약간 그런 쪽 위주로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랑 이제 뭐 EC2O 쪽이면은 이제 뭐 EC2O 그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CPU 뭐 이런 것도 따로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네, 혹시 다른 팀에서는 뭔가 우리는 쿠버네티스에서 뭐 적어도 이런 쪽은 조금 더 본다 뭐 이런 게 또 따로 있으실까요? 뭐 사실 이제 차원님 계신 팀에서 같이 셋업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도 그걸 같이 보는 입장이긴 한데 뭐 이를테면 이제 최근에 저희 쪽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팟이 뭔가 얼로케이션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알람 같은 것을 최근에도 받고 있고 그래서 뭔가 보통은 할당이 되어야 뭔가 CPU 매트릭이나 무언가가 올 텐데 이제 아예 할당되지 않은 상태로 펜딩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뭐 5분 이상 10분 이상 지속되고 있다 같은 경우를 모니터링 한다거나 또는 이제 뭐 리스타트 카운트가 계속 주기적으로 뭔가 더 늘고 있어가지고 팟이 계속 재시작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기본적이지만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는 모니터링 중에 하나긴 합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좀 뭔가 구체적인 케이스도 좀 물어봤는데 뭐 모니터링을 조금 떠나서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관리하는 것도 너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클러스터를 생성한다든지 뭐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도 좀 첨언을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코드로 하면 이제 테라폼 코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테라폼 코드로 EKS를 프로비저닝 하려면은 역경이 많거든요. 요새는 이제 EKS 블루프린트 이런 그 퍼블릭 모듈 같은 게 잘 되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저런 패턴 같은 거를 잡아준 게 사실 그런 게 좀 약간 머추가 되기 전에 저런 거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런 걸 만들어 버렸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진짜 그 되게 보면 설정값이 몇 개 없어요. 딱 지금 39줄짜리 코드인데 요거를 이제 모듈을 이제 어플라이를 딱 하면은 이제 프로덕션 레디인 클러스터가 하나 딱 나오는 그런 형태로 그 모듈화를 많이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클러스터에 뭐 저런 뭐 원하는 대로 이제 설정 같은 것도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요점은 이제 그 아시다시피 쿠버네티스를 설치하면은 이제 애드온 같은 것도 되게 이제 여러 가지를 설치를 해줘야 되고 뭐 애드온 버전이라던가 뭐 배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그 따로 관리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그냥 저희가 한 가지 패턴을 딱 잡아놓고 이제 배포를 하면은 이제 뭔가 사용을 하시다가 이런 어플리케이션 팀들에서 사용을 하시다가 뭔가 예기치 않은 뭔가 동작을 하는 것 같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 팀에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그 따라 들어가서 이제 같이 문제 파악을 하는데도 조금 일관된 패턴이 생기다 보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봤더니 이제 모듈 중에 데이터독도 있더라고요. 보시기 제가 어렵겠지만은 밑에서 네 번째 줄이 여기 에드온 데이터독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독이 쿠버네티스의 이제 에드온처럼 데몬셋으로 다 배포가 되도록 구성을 다 해두었습니다. 그럼 클러스터가 생기면서 바로 모니터링이 되는 맞습니다. 네, 그런 체계라고 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인터뷰를 할 때 그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이 정말 다양하신 것 같아요. 뭐 개발자별로 QA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대부 환경, 그다음 실제 프로덕션 환경 등등 다양하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환경별로 뭔가 관리하는 팁 같은 거, 이런 파이프라인을 따로 관리하는 팁 같은 게 따로 있으실까요? 네, 뭐 이게 사실 클러스터가 저렇게 돼 있으면 클러스터를 당연히 찍어내기도 되게 쉬워지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 게임 팀이다 보니까 사실 잘 설명을 저보다 조금 더 잘 해주실 텐데, 되게 여러 가지 환경이 테스트하면서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그 뭐 CI CD 툴 같은 것도 뭐 아르고 CD, 뭐 스피네커 둘 다 써봤는데, 그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스피네커는 이제 코드 관리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아르고 CD는 약간 뭐 그 스텝이 필요한, 뭔가 휴먼 저지먼트가 필요한 거를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저희가 장점만 취합해가지고 약간 새로운 CD 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다 코드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선언적으로 모든 배포 스텝을 정의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 조금 더 이제 쿠버네티스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좀 첨언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회사마다 아마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쓰는 스타일들이 되게 다를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이를테면 전 직장에서도 달랐고, 이를테면 이제 저희의 비교적 좀 과거 모델은 프로덕션 클러스터 하나가 이제 단독으로 뭔가 존재해서 여기에 모든 게임들의 프로덕션 어떤 워크로들이 다 이렇게 입주해 있는, 그래가지고 중앙 인프라셀에서 이걸 같이 관리해주는 형상으로 갔었다가, 이게 뭐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뭐 게임 A에서 만약에 장애가 났을 때 게임 B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 조금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은 영역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저희의 메타는 이제 각자 팀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각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모델 형상으로 좀 많이 바꾸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클러스터에 무언가를 배포하는 것을 중앙에서 좀 더 잘 제어해줄 수 있으면 좋겠네 하면서 툴 같은 것도 조금 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맞추게 되고, 앞서 보셨던 옵션 값들 경우도 뭐 여기서는 이를테면 APM을 굳이 안 켜도 돼, 이건 테스트 클러스터야, 뭐 이런 식으로 APM 설정 같은 거 데이터독 같은 경우에서 온오프를 한다거나, 뭐 사이즈를 얼마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다 각자 커스터마이징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다 정도를 이렇게 인지하고 아마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을 빼먹고 넘어갔네요. 네. 또 혹시 또 첨언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그 저희도 이제 인프라셀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거의 장점 중 하나가 이제 인프라셀에서 좀 집약된 노하우를 저희가 이제 저희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인프라에 집중하시고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똑같이 겪을 수 있는 실수들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미리 경험하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면에서 참 잘 사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게임사에서도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게임사 이제 트래픽 자체가 조금 특이하게 런칭되고 나면 정말 폭발적인 트래픽을 기록한 다음에 뭐 계속 히트할 수도 있지, 어떤 경우는 이제 제일 처음에 히트됐던 게 일정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서서히 이렇게 다운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리소스 최적화하는 것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리소스 최적화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쿠버네티스에서 리소스 최적화도 혹시 같이 하시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 뭐 대시보드 이런 거를 구성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좀 사용량이 유휴 사용량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좀 제한을 드리는 편이고요. 뭐 사실 그런 리소스를 어떤 것을 사용을 할지도 아까 그 클러스터 같은 그 모듈 같은 데서 좀 더 상세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서, 뭐 상태가 괜찮으면은 이제 뭐 먼저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개발팀에서 조금 저희에게 역으로 먼저 이제 비용 절감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이니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크게 좀 예를 들어서 쿠버네티스 노드 중에 의도하지 않게 놀고 있는 노드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데이터도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알람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모든 클러스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통 알람들을 저희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데이터도 모니터를 통해서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는 뭔가 각각의 게임 팀이라든가 이렇게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때 이제 슈퍼 유저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도 기본적인 실수를 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이 좀 그런 도와드린 그런 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이런 화면이나 아까 테라폼 모듈 같은 거 이제 보면 우리 회사는 이제 그런 거 없는데 어떻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노하우를 뭔가 집약을 해놓은 거고 그 노하우 안에는 이제 데이터독을 활용을 해서 그 약간 빌딩 블록으로 들어가서 녹아나 있는 형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보여주셨던 이제 테라폼 모듈에 뭐 그런 노하우들이 이제 많이 녹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뭔가 오픈 소스로 좀 공개를 한다든지 뭐 이런 뭔가 생각도 혹시 있으실까요? 하고 싶기는 한데 이게 그 뭐 저희 인프라 그 다른 그 레포지토리들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EKS 블루프린트 가지고 이렇게 잘 그 모듈화를 추가적으로 하셔도 뭔가 저희와 비슷한 거를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결국 이제 데브옵스 팀에서 엄청나게 이제 또 플랫폼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녹여낸 뭔가 이런 개발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CD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CD 부분을 이제 개발을 하신 부분인데 사실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이제 하고자 하면은 뭐 때로는 이제 많은 리소스가 이제 들기도 하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승용님은 혹시 이제 이제 데브옵스 팀에서 이제 이런 이제 업무를 하는데 이제 우선순위를 충분히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신 건지 아니면 이제 뭔가 어떻게 이제 또 이렇게 시작된 건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인프라셀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멀티 테넌트 클러스터들을 많이 운영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런 툴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덜 사용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되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하는 데브옵스 문화는 데브옵스 팀이 데브옵스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의 전체 구성원이 데브옵스를 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왜냐하면은 각각의 게임마다 다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가 환경이랑 이런 게 다 다르고 타깃하는 국가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관되게 이거를 찍어내면 된다 이렇게 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저희들이 중앙 집권에서 제어를 하는 순간에는 처음에는 좋지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저희들이 만들어 온 기능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각각에 있는 게임 팀들에서는 우리는 아예 그냥 이걸 쓰지 말고 우회를 해야지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선택 아니면은 이거 안 되니까 못 해요. 뭐 예를 들어서 PM님한테 이거 우리 인프라에서 지원 안 되는 거여 가지고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게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데이트가 거의 2주에 한 번씩 일어나는 되게 잦은 업데이트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중앙집권에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기능만으로 이렇게 쓰는 거에 항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끝에 결과적으로는 뭐 비용이죠. 비용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유저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게임들이 캐주얼하고 글로벌의 많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환경들을 고려해서 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뭐 결국엔 이제 개발자분들의 이제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뭐 이런 부분에 이제 투자를 과감하게 이제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가드레일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중앙 집권을 할 때는 실수가 없겠지만 그 대신에 이런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막지 않고 할 수 있지만 그 대신에 뭔가 실수가 있을 때 빨리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데이터독을 많이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깔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잠깐 질문 한번 받고 넘어가 볼까요? 혹시 그럴까요? 쿠버네티스 관련돼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네, 제일 끝에 계신 분. 네. 죄송합니다. 다 안 들리실 것 같아서. 네. 그 쿠버네티스를 각 노드마다 파드가 별도의 테인트 톨러런스나 노드 셀렉터 이런 거 설정을 안 하면 그냥 막 뿌려지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독 에이전트를 깔면은 그 올라가 있는 노드 위에 있는 걸 모든 걸 관찰할 테고요. 근데 사실상 예를 들어 키클락이나 젠킨스 서버 이런 것들은 서비스랑 무관해서 직접 돈 주면서까지 모니터링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 그런 이슈가 혹시 있었을까요? 별도로 그걸 따로 뺐는지 아니면 그냥 모니터링하는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키클록, 뭐 볼트,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그 중앙 집중돼서 관리하는 뭐 키 관리 시스템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 쿠버네티스에다가 띄우지는 아직은 않고 있고 뭐 마이그레이션을 해볼 생각은 있기는 한데 아직은 그냥 EC2 인스턴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데이터독 저희가 에이전트를 띄울 때는 그 테인트 톨러레이션을 적당히 걸어서
뭔가 모든 노드에 무조건 띄우게끔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클러스터 단위로 온오프긴 하지만 이제 필요하지 않은 곳에 최대한 띄우지 않도록 아시다시피 데이타도 비용이 좀 비싸서 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테인트 옵션도 아시다시피 잘 주면은 이제 특정 노드들은 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노드 풀 관리를 잘 하면은 또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퍼즐을 잘 맞출 수 있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죠.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중앙에서 클러스터를 찍어낼 수 있는 모듈 같은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인프라 팀에서 셋업을 해주시는데 인프라 팀에서 중앙으로 뭔가 중앙에서 올리는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를테면 쿠버 클러스터마다 항상 들어가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아르고 CD, 뭐 터널 DNS, 뭐 이스티오 같은 서비스 메시, 데이터도 등등등 어떤 코어 컴포넌트 같은 녀석들은 이제 노드 그룹을 별도로 저희가 분리를 해서 테인트 옵션 걸어주고 있고 유저 스페이스에서 따로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별도로 그룹핑을 애초에 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쪽에 이제 니즈가 뭔가 여기는 하고 싶지 않으라고 하면은 그냥 옵션 저희가 걸어가지고 여기서 빼면 되는 상태고 이미 그런 걸 좀 구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은 좀 더 편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긴 해요. 저희도. 네, 답변이 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계시나요? 자, 먼저 스튜디오 팀장님부터. 네. 이 사진 저희 사진 아니지만 저희도 비슷한 요소들을 보통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기본적인 리소스 사용량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에러 레이트가 저희의 의도와 다르게 좀 높아졌다거나 아니면 또 접속률이라거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의 에러들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지금 시간에 따라서 좀 어떤 그래프로 변화하고 있는지 방향으로 저희는 보통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플랫폼 팀은 혹시 어떠실까요? 의견. 네. 저희도 대체로는 이제 APM에 조금 많이 기대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이를테면 커스텀 매트릭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APM이 뭐랄까 너무 편한 지점도 있어서 그냥 걸어주면 일단은 모니터링의 성공과 실패, 뭐 레이턴시나 이런 것들을 기본 매트릭을 잡아주고 저희가 이제 어떤 스팬이나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가 시작이야, 뭐 이 펑션 그다음 이 펑션 해가지고 뭔가 어떤 그 플레임 그래프 같은 것들을 그리는데도 되게 편하다 보니까 주로는 APM 위에서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뭐 신테틱 모니터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뭐 헬스 체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더 붙여서 한다거나 또는 뭐 저희 내부에서 조금 더 깊게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뭐 이를테면 인증 모듈 같은 것들은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모니터링 구역들을 좀 더 나눠서 설정한다거나 뭐 같은 식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로 쓰고 있긴 할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뭐 아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기본적인 모니터링 같은 걸 제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기본적인 모니터링의 한 갈래에 해당을 하는 것 같아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건 그냥 APM을 켰을 때 나오는 기본적인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이제 APM 오토 디스커버리 이런 거 걸어가지고 설정을 해주면은 이제 저런 모니터링, 그러니까 그 데이터독에서 잘 깎아놓은 그런 모니터링을 자동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고 이제 성능 분석에까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워크로드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라던가 아니면은 좀 아까 재영님께서 말씀해주신 조금 게임 그 제품에 조금 특성화 있는 그런 매트릭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 그 커크로치 DB 그 대시보드에서 일부 발췌해 갖고 가져온 건데 뭐 별도 대시보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매트릭을 활용해서 따로 필요한 지표들을 그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을 해두기도 합니다. 네, 좀 이제 중요하게 보시는 매트릭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자, 먼저 지금 안 그래도 카카로치 DB 매트릭을 좀 이렇게 몇 가지 뭐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는 이 매트릭에서 확실히 좀 이따금 스파이크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알람을 걸고 있다. 혹시 뭐 그런 부분 어떤 분 집중해서 보면 좋다라는 게 혹시 뭐 있을까요? 모니터를 받는 매트릭들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네. 보면은 뭐 레플리케이션 큐 같은 게 이게 분산 DB다 보니까 이제 그 뭐 데이터가 다른 노드에 복제가 되고 있는가, 잘 되고 있는가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거가 그 레플리케이션 뭐 큐 석세스 페일 이런 데에 많이 들어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저기 위드 앰플리피케이션 같은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 DB에서 이제 그 물리 그 뭐죠? 그 디스크에다가 이제 그 쓰게 되는데 그 쓰기 프레셔가 너무 높을 때 이제 저 수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좀 안 보이시겠지만 뭐 그 빨간 글씨로 뭐 이제 이 1시간 이상 뭐 50 이상으로 유지되면은
뭐 위험함 뭐 이런 상태로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써놓으셨어요. 네. 뭐 저런 것들을 이제 보기도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제 상태 모니터링 관점에서 뭐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주셨던 이제 각 개발팀에서 말씀해주셨던 게 뭐 요청량, 에러 양, 레이턴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4 골든 시그널 관련돼서는 아마 많이들 이제 모니터링하고 계실 텐데 뭐 그런 거 외에 혹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좀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부분이 좀 별도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뭐 게임 개발팀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거 좀 시스템 레벨에서의 에러 같고요. 저희는 이제 좀 시스템 레벨이 아닌 좀 비즈니스 레벨의 에러도 데이터독을 통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유저가 이제 어뷰저로 그러니까 좀 그 게임 클라이언트를 해킹해서 좀 시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어떤 결제건이 실패를 했다거나 아니면 저희는 이제 고 서버를 사용하는데 이제 의도치 않은 패닉이 발생해서 지금 요청이 처리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거나 이제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데이터독 매트릭을 사용을 해서 대시보드 그리고 모니터 등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고패닉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즈니스 KPI에서 특이사항이 있을 때도 같이 이제 개발팀에서 이제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럼 이제 플랫폼 팀에서는 혹시 어떠실까요? 저희는 일단은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뭐 4 골든 시그널스 같은 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이제 저희가 또 중요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게 있죠. 이제 저희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외부 서드 파티와의 어떤 통신 같은 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를테면은 모바일 게임 같은 거에서 뭐 애플로 로그인하기, 구글로 로그인하기 같은 경우는 구글과 API 통신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사실 뭐 최적화 섹션이라고 이제 이후에 좀 넣어놨지만 저희 실제 하나의 구글로 로그인하는 요청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면은 뭔가 이 아래 노란색 하나가 쭉 길게 있고 얘는 구글이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쪽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구글 쪽의 API에서의 되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얘네가 장애가 나서 뭐 500에러가 떨어진다거나 오래 걸린다거나 하는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것들은 이제 좀 더 저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한 가지 포인트. 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마 보이실 것 같은데요. 구글 로그인한 케이스예요. 이제 API 구글 로그인을 하는데 구글 API 하는 데서 이렇게 쭉 길게 뭔가 이제 지연이 이제 생겨서 아 이거는 이제 뭔가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구나라고 해서 아마 고민을 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뭐 혹시 어떻게 이제 뭔가 풀면 좋을지 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사실은 뭐 제일 하고 싶은 것이야 구글이 빠르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긴 할 텐데 저희가 뭐 그걸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은 뭐랄까 그러니까 정확한 물증이 있어야 일단은 뭔가 고민을 할 테니까 물증을 일단 명확하게 찍는 것에 집중을 했었고 물증을 찍었을 때 구글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실제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전 직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를테면 뭐 구글로 인증하는 구글 서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뭐 우리 회원이야? 라는 것을 인증하는 로직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구글이 만약에 장애가 나면은 게임을 아예 못하는 게 뭔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러니까 좀 전략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전 직장 같은 경우는 뭐 지난 24시간 내에 만약에 한 번이라도 로그인을 한 적이 있으면 저희 쪽 내부에 캐시를 저장을 해놓고 이게 구글 쪽 장애가 날 때는 저희 쪽 캐시를 한번 콜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최근 한 번은 이렇게 로그인을 성공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은 일단 바이패스 시켜줄게. 뭐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생기겠죠. 저희가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물증을 얻어내는 것을 이제 데이터 도구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단서를 좀 찾아내는 부분으로 이제 해결 방안을 이제 모색할 수 있도록 이 힌트를 주는. 네. 그렇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안정성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외부 API 관리하는 거 그 외에 뭐 어뷰저들 뭐 사용자들 트래킹하는 거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정보들 가지고 우리가 진짜 서비스의 안정성을 잘 지키고 있어 이거 트래킹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단순하게 그때 알람 받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유지가 되는지 트래킹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트래킹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네, 그죠. 그 SLA라고 하죠. 저희 서비스 레벨 인디케이터. 그래서 그 데이터독에서 좀 그 SLO 페이지가 있어서 저희가 설정을 해두고 저희가 그 설정한 뭐 기준 예를 들어서 뭐 헬스 체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레이턴시의 뭐 디스트리뷰션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충족이 안 되면은 이제 SLO 브리치가 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람을 줄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주요 API들을 좀 미리 정의를 해두고 주요 API들의 레이턴시는 뭐 따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API들을 또 이제 조금 낮은 기준으로 그 관리를 뭐 하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레이턴시랑 이제 그 서버 자체의 헬스 체크를 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서버에서 헬스 체크를 어떻게 설정했는가에 대한 모니터고요.
네, 어떻게 보면 SLO를 만들 때 쓰는 SLI를 어떻게 보면 헬스 체크나 안 그러면 서버 에러율로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여기 계신 분들도 결국에는 SLO 만들 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가용성이라든지 뭐 헬스 체크라든지 뭐 에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첫 번째로 고민을 할 텐데 근데 그 이상으로도 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용성 그다음에 아까 했던 에러율 이거 말고도 혹시 또 다른 SLI를 고민하고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저희도 되게 오래로 고민했는데 일단 나온 결론이 그렇게 두 가지로 일단 한번 해보자이고요. 저희도 이게 막 모든 게임에 다 막 잡혀 있는 상태는 지금 아니고 지금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으로 세워서 뭐 퀵크런 킹덤 같은 경우는 SLO를 도입을 해가지고 좀 저희가 이제 뭐 인프라 같은 거 비용 절감 액션이라던가 이런 걸 하는데 속도를 제어하는 그런 정보를 얻는 그 목표치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게임 서비스를 하면서 누구든 장애를 내고 싶지는 않을 거고 네. 하지만 완벽한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만 또 많은 이제 비즈니스 분들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런 에러 버짓을 두는 것에 되게 좀 저항이라든가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아무튼 많은 유저분들께서 게임을 재밌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서비스가 불안정하면 재미를 즐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SLO와 같은 논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 저희들도 오랜 여러 가지의 트라이얼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한 팀과 이렇게 셋업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 자체가 되게 많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많이 다들 이제 현업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SLO를 높이려는 순간 필요한 액션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인력적이든 아니면 운영적이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수반되고 낮추면은 약간 비용은 세이브 되겠지만 그만큼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수익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논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저희가 이런 얘기를 애초에 좀 잘 안 하려고 좀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잘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만은 가지고 수치화하지 않았는데 이런 수치화하는 과정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팀장님들급에 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SLA를 높일수록 팀원들이 뭐 솔직히 말하면 그 결국에는 문제가 있었을 때 누군가는 또 책임지게끔 이렇게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문화로 자리를 잡고 싶으실 텐데도 저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누가 오너십을 가지게끔 좀 고민하는지. 결과적으로는 이 SLO를 설정하는 것 자체는 그 모든 팀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합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좀 반대의 경우로 작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반드시 장애가 안 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 그런 것들로 사실 비용을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던 그런 컴포넌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유저분들께 좋은 경험을 저희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 하나의 유지를 위해서 또 새로운 기능들을 개발할 때 되게 제약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에러 버짓이라는 걸 좀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장애들이 일부 약간 큰 장애는 아니어도 약간의 디그레이데이션은 좀 감안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상호 간의 합의가 되어 있어서 약간의 이런 것들을 좀 실험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비용을 많이 계산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아무것도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할 수가 없어요. 네. 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고 그 다음 뭐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사례인데 레이턴시가 뭐 이제 특정 API에서 막 한 50%가 늘어났다라는 이제 그 알림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알림을 보고 사실 레이턴시를 확인해 보니까 사실 애초에 레이턴시 자체가 별로 높지가 않았던 거예요. 막 이제 20ms 이렇게 나오던 게 50% 들어가도 30ms 나오는 건데 근데 사실 그거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별로 체감하기가 어려운 그 레이턴시 수치의 변화잖아요. 근데 어쨌든 50%라는 큰 숫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보고 있어야 하는가에서 이제 우리가 합의했던 SLA 수준보다 어쨌든 한참 여유가 있는 상태니까 이거 말고 다른 이제 생업에 종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다라는 결론이 쉽게 나올 수 있었던 그 논의의 흐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거 설정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조직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스트레스 받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에러 레이트를 허용을 하고 개발에 조금 더 우선순위에 더 어떻게 보면 리소스를 투자할 수 있는 거라고 피드백을 정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가 뭐 게임 서버 런칭 전에 부하 테스트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 테스트에 대해서 또 노하우를 저희가 또 안 들어볼 수 없겠는데요. 자, 먼저 부하 테스트.
이거 데브옵스 팀장님께서 혹시 저희 부하 테스트는 뭐 어떻게 보통 진행하시나요? 네. 네, 최근에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저희 런칭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그 뭐 기술 블로그 글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하 테스트 뭔가 변인들을 조금씩 주어가면서 뭐 찾아 나가는 조금씩 좁혀 나가는 과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뭐 노드 수를 조절하는 이제 그런 뭐 부하 테스트 트라이얼 런이 하나가 있고 RPS를 막 높여가면서 서버 크기와 RPS를 높여가면서 이 서버 스펙으로 이제 어느 정도 RPS가 버텨지는가 이런 거를 좀 미리 알아둘 필요도 있잖아요. 어느 지점에서 이제 뭐 수평 확장이 불가능해지는가 이런 거를 찾는데도 사실 이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하니까 되게 시나리오를 두면서 변인들을 조금씩 제어를 하면서 데이터로 수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그 데이터 수집은 이제 그 서버다 보니까 뭐 저게 아마 부하를 인입하는 이제 그쪽 컴포넌트를 캡처를 해놓은 걸 거고요. 사실 그거는 부하를 주는 것은 컴포넌트는 뭐 저희가 장기적으로 쓸 것은 아니니까 막 데이터까지 다 넣진 않고 이제 툴링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거를 쓰지만. 그 부하를 받는 서버 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프로덕션 가서 이제 쓰게 될 그런 대시보드를 부하 테스트 과정에서 좀 미리미리 그 준비를 하는 의미도 좀 있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데브옵스 팀장님하고 이제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하면서 뭐 조직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이 부하 테스트를 이제 진행하는 게 이제 어떤 팀에서 해야 되느냐, 이제 어떤 팀의 오너를 가져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데브옵스 팀에서 이 부하 테스트에 대해서 오너십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API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서버에 뭔가 새로운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API 스펙이나 내부 아키텍처를 잘 이해를 한 다음에 실제 이 디자인부터 익스큐션까지 함으로 인해서 실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이제 빠르게 데브옵스 팀에서 뭔가 병목을 찾고 그 다음에 상황을 전파를 해줄 수 있는 뭔가 이런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제가 맞게 이해한 거 맞나요? 그거는 이제 하나만 정정을 하자면은 네. 저희가 이제 데브옵스 주광 데브옵스 팀이고 그다음에 되게 다양한 뭐 게임 팀, 뭐 아니면 플랫폼 팀과 이제 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각각의 팀들에서 진행되는 부하 테스트에 대해서 오너십을 가지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래서 네. 그것에 대한 오너십 자체는 사실 이제 게임 팀에서 가져가게 되시고요. 왜냐면 뭐 어떤 API 같은 거를 요청할 때 뭐 파라미터가 무엇인지 뭐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는 어떤 API가 뭐 주로 쓰이는지에 따라서 시나리오가를 작성하고 API 그 부하 테스트 저런 인젝터 부하를 인젝팅하는 그런 컴포넌트까지 작성하시는 거는 이제 그 게임 팀에서 이제 주로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이제 가져간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뭐 어떤 관점에서 다음 테스트를 진행하면 좋을지라던가 뭐 어떤 변인들을 주는 게 좋을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 가이드를 좀 드리면서 보조를 하고 뭐 아니면은 이제 때로는 이제 그 성능 개선을 계속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이제 부하 테스트 스크립트가 나와 있으면 실행하고 분석하는 것까지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담당해서 좀 그 지원을 해드리기도 하고 뭐 그런 구조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첨언 감사합니다. 부하 테스트를 했는데 어떤 API가 너무 느려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최적화 과정을 거쳐 가시는지. 네. 그 어플리케이션에 APM 같은 게 달려 있으면은 이제 트레이스 뭐 플레임 그래프를 사용해서 어떤 펑션 콜에서 많이 이제 실행 시간이 발생을 했다던가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왜 여기서 이제 뭐 수평 확장이 어려웠는가 이런 걸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아마 테스트 회차별로 뭔가 이런 차이가 발생된 이런 비교 위젯을 활용해가지고 아마 이 부분에서 특이사항이 있는 걸 아마 이제 딱 발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아마 또 코드 레벨에서도 어떤 화면인가요? 네, 이 화면이고요. 이 화면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플레임 그래프.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서버에서 이제 어떤 펑션 뭐 execution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CPU 타임을 많이 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 건데 뭐 여기서 이제 그 코드 그 밑단까지 내려가면서 어디에서 부하를 일으키는지 뭐 그런 걸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근데 부하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이게 프로덕션에서도 계속 반복돼야 되는 작업이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갑자기 뭐 로그인 느려졌다든지, 아니면 특정 API 느려졌다든지, 그때는 혹시 좋지 않은 플로우 같은 게 지금이랑 뭐 똑같을지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이제 아까 전 슬라이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저희도 이제 게임 개발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갑자기 이제 이런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이 슬라이드는 이제 저희가 API별로 저희 게임 서버에서 이제 처리되는 레이턴시를 매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레이턴시를 이제 그 레이턴시 값만 보면 사실 이게 아까 상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원래 20초 이제 20ms 걸리는 거였는지 아니면 이게 원래 아니면 갑자기 늘어난 건지 이제 그런 걸 알려면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전 주와의 경향을 좀 비교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전 주에 대비해서 저기 이제 60% 늘어난 저런 API, 저런 API는 이제 뭔가 이번 주에 오면서 어떤 팩터가 바뀌어서 문제가 됐을 거라 저희가 추측을 하고 이제 그에 따라 이제 원인이 뭐 그 사이에 있었던 서버 배포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유저들의 패턴, 그러니까 그 유저들의 플레이 패턴이 변경되어서 그런 건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다방면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서 이제 판단을 할 때 이제 이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부분부터 봐야 되는지를 보통 살피곤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 질문 한번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여러분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끝까지 기다립니다. 네, 질문 주셨네요. 두 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그 리소스를 리퀘스트나 리밋 아니면 CPU 메모리 이런 것들을 적정치 설정을 어떻게 잡는지 그거를 관측을 하고 전주 대비해서 이 정도는 되겠다라고 할지 아니면 개발하시는 분들이 롤을 가지고 가는지 그래서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알람을 받는다 하셨는데 이 알람을 어떻게 받나요? 데이터독에서 모니터를 설정하고 딴 데 인테그레이트 할 텐데 별도로 쓰는 툴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뭐 일단 1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리퀘스트 리밋 리소스 되게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사실 저희가 이거를 어느 타이트하게 잡고 있는다. 물론 인프라셀에선 타이트하게 잡는 경험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이제 그 조정을 할 수 있게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 뭐 어떤 노드를 사용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프로덕션이 아닌 레벨의 테스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최적화를 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떤 호스트 머신을 사용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이 잡히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호스트 머신이나 여러 가지 데몬셋이 깔리게 되잖아요. 뭐 모니터, 뭐 데이터독 같은 게 대표적이고, 뭐 저희 뭐 로그 수집을 하기 위한 데몬셋 같은 게 그 깔리게 되는데, 이제 그쪽 컴포넌트들은 사실 저희가 해보니까 그 경험적으로 뭔가 그냥 좀 고정적인 수치를 주었을 때 변동폭이 막 엄청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빼고 그 호스트 머신의 카페에서 그런 데몬셋들이 차지하는 용량들을 빼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컴포넌트들이 이제 어떤 게 띄워져야 하는가를 좀 고민을 해가지고 그쵸 리퀘스트 리밋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일단 쿠버에서 그 팟을 이제 어사인을 할 때 이제 뭐 이 워크로드가 어느 정도 리퀘스트 리밋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막 리소스 경합 상황이 막 그 리소스 그러니까 설정을 잘 해두었으면은 경합성이 막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데이터독이 요새 그 컨테이너 쪽 기능이 많이 좀 발전을 해서 그 리퀘스트 대비 얼마나 쓰고 있는지라든가 뭐 리밋 대비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되게 좀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여러 네임스페이스 하나 고르면 거기에 소트해가지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최근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지난 분기부터 리소스 유틸리제이션이라고 이제 버튼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신 분들에게 대부분 다 데이터독 권한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중앙팀에서 통제하기보다는 각각의 팀들에서 네임스페이스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시게끔 그렇게 좀 많이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네. 혹시 대응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너무 뻔한 이야기겠지만 뭐 사용량이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시보드나 뭐 알람 어떤 기준치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한번 정한다고 절대 그것으로 꾸준히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항상 계속 바꿔줘야 되고 조금씩 티가 안 나지만 계속 계산을 해야 되는 류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냥 개발자의 어떤 직관으로서 처음에 리퀘스트 같은 걸 산정할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이를테면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메모리를 좀 더 많이 쓰겠네. 뭐 고랭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가볍게 돌아가겠네. 같은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은 사실은 개발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해서 한번 잡겠지만 이게 뭐 이를테면 기능이 추가된다거나 사용자가 는다거나 뭐 저희가 인스턴스를 뭐 인텔 CPU에서 그래비톤 CPU로 쓴다거나 뭐 이런 모든 상황들에 따라 가지고 계속 바뀌다 보니까 조정은 해야 되고
조정을 하기 위해서 대시보드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열어놓고 본다, 또는 모니터링 같은 걸 셋업을 해놓는다, 또는 뭐 데이터독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워치독 같은 경우 사용해가지고 만약에 무언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의에 뭔가 걸지 않고 놓쳤던 무언가가 있을 때 만약에 얘네가 잡아줬나? 오 고마워 이러면서 이제 보는 그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가면서 적정 수준을 잡는 게 리퀘스트 리밋 다루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막 첫 번째 그래서 그러니까 좀 첨언을 하자면은 뭔가 기본적인 뭐 베이스라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리퀘스트 리밋 이런 걸 설정할 때 막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설정을 하지는 솔직히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감각적으로 대충 적당히 설정을 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데브옵스 문화가 잘 정착된 곳에서는 이상하지 않은 액션의 흐름인 것 같고, 또 요즘 이제 화두가 되는 비용 절감 액션 같은 걸 하기 위해서도 이제 반복적으로 그런 사이클을 잡아나가는 과정이 좀 필연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니터 관련돼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다행히 저희가 모니터로 아예 콘텐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그 여러분 좋은 질문 5분 주셔서 정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분 저희 이제 질문이 거의 다 왔습니다.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니터 관련해서 결국에는 저희 아까 뭐 API가 느렸어요, 어뷰즈 유저였어요, 뭐 특이 사항이 있어요. 결국에는 알람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있을 건 아니기 때문에 알람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 알람을 받았을 때 장애를 조치하는 프로세스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 알람 받는 데부터 조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좀 팀별로 설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끝부터 가볼까요? 네, 원대형님께서. 네, 사실 아마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공통될 거라서 그냥 대표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 저희 중앙 인프라 조직에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좀 최대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 세미나 같은 것도 해서 장애 대응을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뭔가 아예 홍보를 해가고 교육을 나름대로 해가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슬랙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모니터에서 뭔가 데이터독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슬랙 알람으로 받는다라는 게 일단 기본 컨셉일 테고요. 뭐 이거를 어떤 알람을 받느냐에 있어서도 사실은 회사마다 사람마다 팀마다 다 규모가, 그러니까 방식이 달랐을 거예요. 저희도 이거를 좀 정리하기 전에는 뭐 이를테면 뭐 프로덕션 알람이면은 이건 중요한 알람이니까 중요 채널로 받겠어. 뭐 대부면은 뭐 이건 대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좀 서브 채널로 받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던 때들도 있었는데, 이게 뭐 그러면 내부 툴이면은 이게 안 중요한 건가? 뭐 외부 서비스인데 이게 레이턴시가 그렇게 안 높아지는 거면 어떤 건가? 뭐 이런 이제 중요도를 계속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도 되게 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룰을 몇 가지 정해서 그냥 이거 15분 내로 봐야 되는 알람이다, 뭐 이거 한 2-3시간 내로 봐야 되는 알람이다 라고 그냥 어떠한 저희가 나름대로 정렬한 그 시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슬랙 채널들을 좀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이 알람은 뭐 이 채널로 보내면 돼 라는 것들을 모니터 만들 때 다 셋업을 하겠죠. 그래서 장애를 인지를 하고 나면은 그거를 보고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데이터독 인시던트, 지금 뒤에 아마 보이는 페이지가 데이터독 인시던트일 텐데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앞서 설명드린 저런 방식들일 거고, 이런 식으로 인시던트 만들어서 이제 그 채널이 별도로 슬랙에서 파져요. 그러면 이제 그 슬랙 채널 위에서 여러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논의해서 뭐 문서 같은 경우도 정리하고 뭐 포스트모템까지 진행하는 일련의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나머지 분은 더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먼저 하시죠. 뭐 저희 뭐 게임 개발팀에서도 이제 비슷한 방향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도 뭐 대부 환경은 뭐 내부적으로 이제 티어 3로 고려해서 티어 3용 채널에 보내고, 뭐 스테이지는 티어 2, 뭐 프로덕션은 티어 1 이런 방식으로 보내고, 뭐 사실 이제 근데 이제 티어 1보다도 가끔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유저들이 접속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갑자기 이쪽에서 플레이가 다 이상한 곳에 처리되고 있다거나, 이제 이러한 케이스를 있는데, 이제 뭐 이러한 케이스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 슬랙 알람 이제 솔직히 접근성이 좋긴 한데 이제 모드를 보는 거 아니다 보니까 보다 접근성이 높은 뭐 문자로 보낸다거나, 이제 그러한 것도 내부적으로 모니터에 따라 설정을 할 수 있게 저희 인프라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전화를 걸도록 간단하게 웹훅을 짜가지고 어떤 거를 사용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장애 인시던트 매니지 해주는 그 솔루션이 따로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결합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인시던트를 그 슬랙에서 뭔가 논의를 한 군데 그 대응에 필요한 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인시던트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고, 원래 이제 데이터독에서 의도하시기로는 이제 뭐 포스트모템이나 뭐 아니면 뭐 타임라인이나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요약 정리되는 거를 이제 뭔가 의도하시고 만드신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이 지금 장애 대응을 하는 패턴 자체가 그 인시던트 이 프로덕이 생기기 이전부터 좀 잡아 놓았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사용하지는 못하고요. 노션 쪽으로 막 그 포스트모템 문서는 뭐 그 작성을 하고 좀 조금 약간 파편화해서 좀 변화구가 있는 상태로 사용합니다. 조금 정리하면은 그럼 이제 알람이 울리면 결국 이제 슬랙으로 받으시는 팀도 계시고 좀 더 긴급한 알람 같은 경우는 이제 SMS로 받거나 혹은 이제 온콜로도 지금 뭔가 인테그레이션 아마 뭐 페이지 듀티 같은 거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온콜로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전화로도 받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인시던트 매니지먼트로 넘어와서 같이 이제 내가 분석한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빠르게 공유를 한 다음에 포스트모텀은 이제 다른 솔루션으로 또 넘겨서 노션으로 넘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 그래도 장애 등급에 따라서 뭐 몇 분 만에 대응할 것들을 미리 카테고리 만들어 놓은 건 되게 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들 이제 눈빛이 이제 언제 이제 네트워킹으로 넘어가니 이제 요런 이제 상황이라서 저희 2분 정도 남은 슬라이드 질문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좀 딱 2장이면 끝납니다. 네. 2장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저희가 아까 그 설명드린 뭐 교육 자료로 썼던 뭐 노션 페이지고요. 여기 뭐 되게 그 장황하게 써 있고 설명해드렸던 뭐 티어링. 그래서 몇 분 안에 응답해야 되는 거는 어떤 속성을 가진 알람들인가, 그리고 상황에 대응할 때는 뭐 어떤 절차로 어떤 구성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해 놓은 거고요. 사실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는 저 구글에서 이제 훌륭한 책을 쓰셔서 사이트 릴라이블리 엔지니어링 저 책을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에게 적용 가능한 부분을 조금 발췌해가지고 한 저희 버전의 문제가 저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어떤 그 모니터를 보아야 하는가, 어떤 것들을 보아야 하는가 그의 매트릭 그 질문이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 브랜든 그렉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그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페이지인데 퍼포먼스 그 분석하시는 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유스 메소드, 뭐 TSA 메소드 이런 식으로 뭔가 기준을 그 잡는데 사용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애 탐지를 위한 모니터 관리 노하우까지 저희가 잘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무리 질문입니다. 마무리 질문 이제 승용님께 그러면 이제 향후 모니터링 고도화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신지 요거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좀 한번 받고, 아니면 이거 승용님 질문 말고 다른 분으로 좀 넘길까요? 다 한 번씩. 마무리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승용님이 이제 아마 다들 생각을 잘 읽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씩 파편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통합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약간 이런 인프라라든가 데브옵스 관련된 부분들만 이제 하고 있던 패턴들을 조금 더 확장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독 내지는 비슷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뭔가 회사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로 런칭하는 게임들, 당장 이제 이 게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때 또 어떻게, 이게 좀 약간 유형이 다른 게임이에요, 지금까지 런칭했던 것들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유형들의 게임에서도 어떻게 데이터독이라든가 이런 모니터링 스택을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유저분들께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다음 주에 나올 게임 사전 다운로드 이제 등록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저희 이제 패널톡 질문은 마무리하고, 자, 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거의 1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다들 들으시냐고 집중하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즐거운 그리고 뭐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얻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뭐 성님 뭐 마지막으로 기억 남는 거 하나 얘기하고 우리 정리해 볼까요? 네, 저는 그래도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아까 뭐 문제가 생겼을 때 후에 대처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알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애 데이터독에서 인스턴스 매니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람 받았을 때 장애 컨트롤 타워에서 같이 협업하고 그 포스트 모턴까지 이거에 내재화시키는 과정까지 어떻게 문화가 잡혀 있는 게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제키님은 또 오늘 들으면서 기억나는 거 한 가지 또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만들 때부터 이게 뭔가 바로 이제 클러스터가 생성됐을 때부터 뭐 에이전트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컨테이너의 태생과 함께 모니터링이 시작돼서
거기에 이제 실제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도 뭔가 비즈니스에 중요한 이런 지표들뿐만 아니라 뭐 성능 관련된 지표들을 다 같이 대시보드에 모아서 지금 이제 개발팀과 데브옵스 팀 그리고 비즈니스 스테이크홀더 분들까지 다 같이 이제 하나의 플랫폼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런 체계가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이제 성숙화된 뭔가 활용 유즈 케이스구나라고 좀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거기까지 이제 거기까지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세션 여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자, 긴 시간 동안 뭔가 깊은 인사이트 잘 전달해 주신 우리 데브시스터즈 분들께 먼저 박수로 맞이하면서 오늘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스피커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음 슬라이드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다른 것보다 여기 오늘은 데브시스터즈와 함께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했지만 이거 말고도 데이터독 코리아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고객사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꺼내셔서 유튜브에다가 데이터독 코리아 한번 검색해 주신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오늘 컨텐츠가 요 유튜브에 올라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여기 데브시스터즈 분들께서 이제 동의를 해주시면 이제 올라갈 거라서 혹시 뭐 놓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보시면은 좋겠고요. Q&A는 네트워킹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네트워킹 하실 때 앞에 나와 계신 분들 포함해서 여기 명찰 이제 회사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데브시스터즈 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스피커로 나서주신 네 분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